2023년 8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8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한국 장편 소설입니다. 황노가 작가님의 책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진짜 몇 번이나 이렇게 가슴 위에 손을 얹었던 슬프면서도 단단하고 울림 있는 책이었어요. 이 소설은 타임슬립 역사 소설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느냐? 바로 관동 대지진, 관동 대학살입니다. 1923년에 일본 간토 지방에서 진짜 유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이 지진이 워낙 커서 일본인, 조선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재산 피해도 엄청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진 이후에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이 아주 큰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불도 나고 민심도 흉흉해지고 농작물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일본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조선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운 거죠. 방화를 했다, 농작물을 훔쳤다, 강간을 했다, 살인을 했다, 심지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괴소문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퍼뜨리면서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 중국인들,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 불황민, 평소에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던 사회주의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이 수가 거의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벌어진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 등을 생각하면 그 수는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인 미노와 다카야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싱크로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당시 관동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가 아닌 사람들 각각의 사연으로서 그 참상을 마주하게 되죠. 이 소설은 제가 읽는 내내 너무 좋았어서 사실 스페셜픽으로 좀 고려를 했던 책인데 아쉽게도 다른 두 책에 좀 밀려버렸네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SF, 특히 타임슬립 소설의 매력을 아주 잘 알게 됐고요. 또 역사소설이 독자의 손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는지, 역사소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도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황노가 작가님이 오랜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정말 묻히면 안 되는 이 사건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 마음에 여운이 남았던 책이었고요. 문장과 표현, 내용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저에게 큰 만족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황노가 작가님의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였어요. 네, 지금부터는 연달아서 3편의 고전을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첫 번째 고전 소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여러 버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문학동네 버전으로 읽었고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고전 소설을 읽을 때 문학동네 특유의 그 유려하고 부드러운 번역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자, 이 페스트는 알제리의 작은 해안 도시 오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랑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떼로 몰려 나와서 거리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차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수의 한 사람이 페스트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가고 이후 사람들이 계속 같은 증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이 오랑은 단숨에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없어진 줄만 알았던 극악무도한 전염병이 페스트가 다시 오랑을 덮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대거로 죽어나가는 와중에 의사인 리웨, 취재차 오랑에 방문했다가 발이 묶이게 된 기자 랑베르, 신부 파눌로, 공무원인 크랑, 의병대를 조직하는 장 타루 등이 이 거대한 질병과 비극에 맞서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스트에서 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이 소설은 원래도 유명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주목을 받았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병이 세상을 덮쳤을 때 우리 인간 각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참상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버텨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미덕이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핵심들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책이라서 다시금 고전의 고전으로 주목받았던 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 읽었을 때보다 이번에 재차 읽었을 때 이 책이 훨씬 더 멋지게 느껴졌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을 알게 되는 고전의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까뮈의 페스트였어요. 네, 다음 책도 고전소설입니다. 함께 소개해드리는 다른 고전소설들보다는 비교적 덜 알려진 책이에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입니다. 이 토니 모리슨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책은요, 아기 유령이 나오는 집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에는 흑인 여성 세서와 그의 딸 덴버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중에 세서는 과거에 흑인 노예로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세서의 과거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로서 사는 세서의 삶은 정말 비참했는데요.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서는 임신한 몸으로 이 노예 농장에서 탈출합니다. 다행히 탈출은 성공하는데요. 이 며칠 뒤에 자신을 쫓아온 백인들에게 다시금 포위되고 말아요. 이 백인들은 세서와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고 있고요. 노예의 비참한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었던 세서는 자신의 손으로 갓난아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줄을 놓게 되죠. 이 모습에 경악한 백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세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후 세서는 남은 아이들과 함께 가만가만 새 삶을 꾸려가는데요. 바로 이 집에 이 어린아이의 유령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빌러비드라는 이름의 처녀가 찾아오면서부터 세서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서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망노예법이 통과된 이후에 노예 생활을 피해 도망쳤던 마가렛 가너라는 인물이 이 책의 실제 모델이거든요. 이 마가렛 가너도 자신을 쫓아온 백인 앞에서 자신의 자식을 살해해요. 이 사건을 본따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이 빌러비드인데, 소설은 여기에다가 아기 유령 그리고 빌러비드라는 가상의 인물을 집어넣음으로써 소설로서 좀 더 진하고 깊은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소설의 언어가 시종일관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리고 시제도 되게 유려하게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오가거든요. 굉장히 환상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읽어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소설이지만 끝까지 읽어내기만 한다면 그 메시지와 매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비극적인 사건을 담아내는 문학이 어떤 언어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였어요. 네, 다음 고전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진짜 말하기도 지치네요. 제가 너무 여러 번 읽고 이미 채널에서도 너무 여러 번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가을마다 꺼내 읽는 책, 프랑스와 주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하기는 했어도 또 과거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내용 소개해 볼까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폴은 실내 장식가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폴에게는 로제라는 연인이 있는데요. 로제는 40대의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로제라는 사람이 워낙 자유분방하고 구속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인 폴이 있으면서도 수시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폴을 외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서도 나의 진정한 사랑은 폴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로제라는 인물이고요. 폴 역시도 자신의 사랑은 로제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권태와 외로움에 쌓여 있는 인물이에요. 자, 이러한 와중에 시몽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20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시몽은 폴에게 한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고요. 폴은 오랜 고민 끝에 이 시몽과 연애를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이 마음은 자꾸만 로제에게로 향합니다. 자, 이렇게 전형적인 삼각관계 구도 안에서 소설은 짧고도 아주 진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외로움, 안정과 권태 사이를 아주 깊게 파고들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감정 묘사가 정말 세밀하고요. 이 감정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사랑을 다루는 소설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로 손꼽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하시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도 몇 번을 읽어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책, 프랑스와 주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네, 다음 책도 이 작가도 제가 너무 여러 번 소개해드렸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워낙 사랑하는 작가여서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입니다. 역시 소개해드렸던 책이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볼게요. 이 책은 아니 에르노의 유년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쯤까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굉장히 작은 식료품점 겸 카페를 운영했거든요. 주로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가게였는데요. 아니 에르노의 부모님도 그렇고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거나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되게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계층만의 어떤 말이나 행동 양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사용하면서 자란 아니 에르노는 굉장히 상류층들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부르주아 계층이고요. 교육 자체도 굉장히 고상하고 엄격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에르노가 이 집과 학교, 이 두 세계에서 어떤 격차와 단절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두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아니 에르노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점 자신의 뿌리에서 벗어나와서 부르주아 계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과 문화의 이동, 자신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사연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책과 이후 아니 에르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빈 옷장이라는 책은 아니 에르노 문학의 시초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재차 읽으면서 점점 그 매력을 알게 되는 책입니다. 특히 한 사람을 만드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계층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든 책이었어요. 여러 번을 읽었지만 이번에 특히 더 재밌게 읽은 책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소설은 다 소개해드렸고요. 다른 장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의 장르는 르포이고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하재영 작가님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원래 2018년에 출간되었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월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서 출간되었고 역시 계속 뜨거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 개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개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 개라고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이야기한 것은요.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한국의 개들이 갖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책은 번식장, 경매장, 보호소, 개농장, 도살장을 차례로 취재하면서 한국 개들의 독특한 궤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아직도 펫숍이 굉장히 많죠. 또 품종견을 선호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품종견을 생산해내기 위한 번식장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엊그저께도 이 번식장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임신한 어미 개의 배를 아주 더러운 커터칼로 그냥 찢어서 새끼를 빼고 어미견은 거의 쇼크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장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비단 그곳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많은 번식장이 이런 식으로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이 아주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번식장에서 어미견은 죽을 때까지 계속 새끼만 빼고요. 이 새끼들은 젖을 떼지도 못한 채 바로 경매장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경매장에서는 이런 품종견들, 어미견들, 그리고 식용을 위한 개들까지 다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거래돼서 팔려나간 개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다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호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보호소가 말만 보호소지 상황이 아주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지원만 받고 개를 개농장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도무지 그 생명이 살아갈 만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개들을 방치해 놓음으로써 떼죽음을 일으키기도 해요. 많은 개들이 이 보호소를 거치면서 건강 문제로 죽어나가거나 개농장, 개도살장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를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개가 어떠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한국 개들의 실상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입니다. 제목이 진짜 의미심장하고 적절하죠. 이 책은 제가 초판이 나왔을 때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도무지 책을 펼쳐볼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미루다가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되게 괴롭고 힘든 독서였어요. 그런데 그 책으로조차 이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읽은 책입니다. 이 하재영 작가님은 자신이 취재하고자 하는 대상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낼 줄 아는 작가죠.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 책의 집필 과정이 특히나 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해낸 이 작가님과 이 책에 인터뷰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책 자체에 아주 큰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뭐 리스펙에 가까운 이 존경과 애정을 이 영상으로나마 전해보면서 많은 공복이 분들이 꼭 함께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개들을 둘러싼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게 된 책, 하재영 작가님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중고 서점에서 보고 한눈에 딱 집어서 구매한 책이죠. 매거진비 편집부에서 잡스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5번째 책, 잡스 코미디언입니다. 잡스 시리즈에서는 이름 그대로 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아주 짙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직업은 코미디언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없는 일이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진짜 웃기는 거에 젬병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면 막 다 분위기 싸해지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저는 재미있고 웃긴 사람을 너무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한테는 뭐 도무지 없는 재능이어서요. 특히 코미디언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직업군이 너무 궁금했고 단번에 흥미가 갔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개그우먼 박나래, 그리고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숏박스, 만능 엔터테이너 김영철, 스탠드 코미디를 하면서 미국계 아시안의 목소리를 전하는 영미 메이어, 그 외에도 유리양 레트리버, 카림 라마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웃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도 100%의 웃음 달성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웃음의 굴곡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멘탈을 유지해 나가는지, 자신의 신념과 직업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항상 웃음을 전해봤다가 이번 책을 통해서는 정말 큰 배움과 감동을 얻었어요.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잡스 시리즈가 다 되게 좋아요. 더 많은 직업군을 부지런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말 그대로 찬란한 책이었어요. 잡스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2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요한 하리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아니, 이 책이 여기저기서 하도 이슈인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전히 궁금증에 사본 책인데 읽자마자 그 이유를 납득하게 된 멋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보통 거론되는 것이 뭐 스마트폰, SNS, 파편적인 이미지와 쏟아지는 정보, 이런 것들이죠. 작가도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집중력 부족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쳤다면 저는 이 책을 스페셜픽으로 꼽지 않았겠죠. 이 책은 그 너머의 영역까지 주목합니다. 만약 휴대폰과 SNS가 집중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라면 이것을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 테크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 과정이 얼마나 공격적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주목하고 있어요. 집중력 부족을 단지 개인의 노력의 부족, 의지의 부족으로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사회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값싼 음식과 오염된 환경이 사람들의 뇌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놀이하고 유희하는 시간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인류 전체가 집중력을 다 같이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흐름이 굉장히 유려해요. 글도 굉장히 잘 썼고요. 작가가 취재를 열심히 한 것도 눈에 보여요. 지금까지 연구로서 확인된 사실, 논쟁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해 나갈 부분, 이런 것들을 작가가 명확히 밝히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집중력과 관련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내내 정말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책, 이번 달 저희 2번째 스페셜픽 도서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존 피치와 맥스 프렌젤이 함께 쓴 책,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이 책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지금도 단행본 마감하면서 종종 참고하고 있고요. 이 책은 워라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일과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 휴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일과 성실함, 쉼과 게으름을 연관짓는 이러한 의식과 가치관들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 온 것인가, 그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휴식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부터 이 책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워라벨의 대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자신의 일과 휴식, 창의성을 어떻게 운용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휴식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세워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책들 중에 되게 공허한 책들이 많았고,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작가의 마음대로 결과론적인 해석만을 하는 책들이 많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도 굉장히 충실하게 내용에 집중하는 책이었습니다. 대가들이 휴식을 어떻게 취했으며 그러한 휴식에는 이러이러한 과학적인 배경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잘 짚어주고 있는 책이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자기계발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써진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식에 대한 책이지만 그 휴식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내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책임지고 운용해 나갈지,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일을 어떻게 하고 여가를 어떻게 돌볼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책, 이토록 멋진 휴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총 9권의 책, 2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달에는 유난히 모든 책들이 다 재미있고 각자의 매력이 넘쳐서 사실 스페셜픽을 2권을 꼽긴 했지만 정말 간발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단행본 마감이 코앞이라서 다른 책들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직 한두 주 정도 더 마감에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얼른 잘 마감을 끝내놓고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